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 스포츠의 김태범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온더 스포츠도 겨울 분위기를 조금 내볼까 합니다. 동계 스포츠 특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는 등한시하는 동계 종목들을 저희는 오늘 차근차근히 밟아보려고 합니다. 오프닝이 길어지면 제 옆에 있는 분들 심심해하기 때문에 오프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6회 시작합니다. 네, 온더 스포츠 6회입니다. 12월 들어서 처음 하게 되는 온더 스포츠고요. 오늘 사람들이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남자 셋이서 조촐하게 엄청난 수다를 떨었는데 오늘은 원래 멤버들이 다 모이셨군요. 오늘 오랜만에 각자 한 명씩 인사를 하도록 하죠. 제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난주 잠시 못 왔었어요. 근데 세 분이서 아주 길게 하셨더라고요. 맙소사. 제가 없는 동안에 또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다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번 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김민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난주에 못 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박찬호 선수와 농구대잔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방송이었는데 참 아쉽고요. 종석 씨 안 온 게 다행이었네요. 네. 셋이서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남자 넷이서. 네.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연출을 맡고 있는 박김찬입니다. 네. 오늘 원래 동계 특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날마다 방송 날만 되면은 뭐가 하나씩 터져가지고 그렇죠. 예, 특집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 부지런히 해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희는 잡식 본능 그대로 이어가겠죠? 회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요. 네, 에리 양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회 두 분의 그 공백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도 네.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 시간 저희 반 그 동안. 여색 담당 종석 씨도 좀 없었고 또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갑자기 러시아 얘기하면 왜 저를 자리를 비우면 한 명씩 그렇게 저는 뒷담화를 까기 네.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방송에 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당연히 박찬호 선수 나올 때 얘기 나왔겠구나 했는데 러시아 할 때 나와가지고 누가 박찬호랑 무슨 상관이야? 제 운동할 때 등번호가 항상 61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박찬호를 좋아한다 누누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러시아에서 나왔네요. 오늘도 러시아 얘기 살짝 있죠. 있으니까 있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민정 씨가 오니까 이 칙칙한 남자들끼리 사이에서 훨씬 분위기가 역시 사는군요. 분위기가 삽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나눠볼 얘기는요. 류현진. 오늘 아침에 계약 소식이 떴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은 야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거르지 않는군요, 이번 주도. 네, 방송 날마다 매주 지금 저희가 6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하나씩 터지네요. 야구 이슈만 큰 게 하나씩 뻥뻥 터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어요. 다저스와의 협상 마감 시한 거의 다 돼서 30초 남겨놓고 사인했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극적으로 LA 다저스와의 계약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상당히 졸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했거든요. 네이버에서 들어갔는데 네. 야구 소식에 갑자기 류현진에 관련된 기사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약이 실패한 건가 이러고서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문득 해외 야구 소식을 딱 눌러보니까 그쪽에 메인으로 이제 국내 야구 아니고 국내 야구가 해외 아니라 야구. 이제 바로 해외 야구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어제 다저스가 투수 한 명을 잡았잖아요. 잭 그레인키라는 투수. 대박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류현진 계약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종석 씨가 하셨어요, 어제. 그렇죠? 네. 뭐 아닌 것 같이. 네, 맞아요. 제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네. 네.
그 그냥 기사를 문득 봤는데 뭐 1년에 1,7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으로 거의 뭐 싸이 영상을 탔었던 그런 대형 투수가 영입돼가지고 네. 그냥 기사를 보고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류현진 계약하기 중간 정도의 협상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류현진 계약 직전에 그 대형 투수를 영입하면서 류현진이 세대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캇 보라스가 있었다. 보러스가 진짜 악마처럼 네. 잘했어요. 약간 그 초단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기사 보니까 전에도 2번 정도 뭐 93초 남겨두고 계약하고 마크 프라이어였죠. 네, 그 네. 스트라스버그 할 때는 77초 남겨두고 네. 하고 이번엔 이번엔 30초. 30초. 다음에는 실제로 그럴까?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오버하는 거 아니야? 뉴스에서? 약간 언론 플레이 네. 같지 않아요? 뭐 그 정도 긴박하게 했다는 거겠죠. 네. 정말 초까지 윤성민이 가게 된다면 스카프러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미 윤성민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입니다. 벌써요? 이미.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네. 그 가족분들, 뭐 지인분들, 팬들도 마음 졸이는 순간이었는데 오늘 다행이죠. 네, 아침 7시에 계약 소식이 떴는데요. 근데 계약도 계약이지만 계약 조건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박이죠, 아주. 포스팅 금액도 대박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조건이 초대박.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6년 3,600만 달러가 보장되는 계약으로 지금 떴습니다. 옵션 600만이 포함되어 있고 최대 4,200만이고요. 3,600만만 해도 우리 돈으로 390억. 이게 류현진 선수가 2006년에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 65억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75억. 공 한 번 던지는데 한 2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 지금 추신수 예, 그쵸. 선수가 12년 차인데 네. 연봉이 올 시즌에 495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는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우리 구단 한화에서도 또 많이 돈을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는 바로 가는 것보다 이제 내년부터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많이 커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잘 해야죠, 뭐 유현진이. 그쵸. 그래야 나가겠죠. 이제 열었죠, 뭐. 말씀 주신 대로 한국 프로야구 출신 첫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류현진이 잘해야 나머지 선수들도 계속 가죠. 네. 그렇죠. 이게 포스팅 금액이 2,57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년에 3,600만 달러가 나오면서 총 합이 6천만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계약이 터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르비시 유, 마스자카 다이스케에 이어서 세 번째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가와 게이의 기록을 넘어섰더구만요. 일본의 이가와 게이가 일본에서 류현진이 한국에서 할 때만큼의 그런 스탯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네. 돈을 잘 쓰네요, 다저스가 요새. 돈이 원래 많은 구단이긴 해요. 예, 여기 지금 구성원들이 연봉이 다들 어마어마하던데요. 그 보니까 양키즈보다 더 연봉총이 크던데 예. 원래 그렇게 돈이 많았었나요?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양키스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자 구단으로 꼽히고 있죠. 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승을 못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해요. 류현진 하나에서 떠났으니까 이번에만큼은 좀 우승에 좀 가까운 플레이오프 던지지 않을까요? 네. 나중에 잘 되면은. 다저스에서요. 그쵸. 올 시즌.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선발진만 해도 초호화 선발진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막 기사에 뭐 지금 초호화 선발진 해가지고 예. 벌써 어떤 기사 보니까 제목부터가 류현진 월드 시리즈 진출해서 첫 투수로 던지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좀 그게 오바고. 왠지 댓글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엘레발 떨지 말라고. 아, 그렇죠. 네, LA 네 L자 들어가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5선발이나 되면 지금 다행인데 이름만 봐서는 좀 그래요. 하지만 이 정도 돈을 지불하고 데려간 선수를 놀게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는 보장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입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유니폼 입은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합성 사진도 올렸더만요. 115 사이즈 정도 되는 그 보니까 너무 무슨 관광객에 가가지고 LA 거 옷 미우라고 입고서 그래. LA 옷 입고 자랑하는 느낌이어서. 네. 조금 커 보이던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또 등장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 조건 중에 네. 그 선수 동의 없이 마이너 행위 불가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 예, 그거 저도 봤는데 그것 때문에 류현진이 계약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 끝까지 튕기다가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라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마이너는 내려갈 일이 없다는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아무나 그런 옵션 달 수 있는 건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렇게 허락을 한 구단도 참 아. 대인배스럽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상자 명단에 올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곤란해지는데. 부진하면 내릴 수는 없으니까 DL에다 올리는 거죠 그냥. 그렇겠군요. 그런 편법이 살짝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년 시즌에 오전에 류현진 등판 경기 때마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고 MBC 대박 났네요. 한 10년 만에 다시 LA 다저스 경기를 챙겨보게 됐네요. 다저스 모자랑 꽤 많이 팔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지랑 오랜만에. 그러고 보니까 그 다저스 출신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막 박찬호도 있고 서재흥하고 최희섭도 있었죠. 네. 확실히 LA 다저스가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효석 씨는 너무 조용한데 지금? 류현진 별로 관심 없나요? LG밖에 없나요? 물론 류현진 선수가 진출한 거 너무 축하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네. 일단 LG는 토종 선발 투수조차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좀 이게 걱정도 되고 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말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네요. 네. 일단 뭐 LG는 죽기 치약으로 리즈부터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계약 소식이 없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무튼 류현진 투수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해 야구 특집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류현진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얘기거리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축구입니다. 축구 이슈는 매주 너무나 많지만 이번 주는 특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 클럽 월드컵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어제 아시아 챔피언 울산과 북중미 챔피언 몬테레이인가요? 네. 이 두 팀의 대결이 있었는데 우리 울산이 제대로 관광당했습니다. 처발렸어요. 철퇴 축구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울산 이번에 사실 기대도 많이 했고 뭐 첼시랑 붙네 어쩌네 설레발을 떨었습니다만 어찌 이렇게 참혹하게 당할 수가 있는가? 김신욱 선수가 아무것도 못할 철퇴 어디 갔습니까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세 골을 내주고 그나마 막판에 한 골 만회하면서 3대1로 패배. 5-6위전으로 밀렸습니다. 5-6위전 상대가 일본 팀이죠. 일본의 히로시마, 일본 챔피언. 이거 아시아 두 팀이 5-6위로 쳐져가지고 모양새가 더욱더 안 좋네요. 뭐 히로시마는 이기겠죠? 네. 첼시와의 대결 아쉽기만 하고요. 이번 주에 계속 5-6위전 뭐 준결승 이상 진행이 될 테니까 첼시 팬분들은 열심히 보시고 울산 팬분들은 시선을 얼른 딴 데로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를 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역시 관심사는 퀸스파크 레인저스 과연 첫 승을 할 수 있느냐 16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위건과 2대2로 비겼어요.
16게임 연속 무승. 왜 못 이기는 신기록 달성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안타까웠던 게 시세가 역전골을 터뜨리고 바로 3분 만에. 바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리랑은 바이바이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못 이기는 걸까요? 경기 보시면 알잖아요. 경기를 못 보니까 이기는지. 이게 이제 QPR도 색깔이 나름대로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 색깔이 못하는 경기 색깔 있잖아요. 이게 보통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이제 팀 색깔을 맞추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그러니까 못하는 색깔로. 못하는 지금 이제야 무슨 프리시즌 하듯이 막 이제야 맞춰 나가면서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다 맞추고 네, 이브릭으로 강등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난해 17위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올 시즌은 지금 더 참혹한 결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EPL 역대 시즌 개막 후 최다 무승 기록이더만요, 이게. 네. 다음 라운드는 풀럼전인데요. 풀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EPL 모든 팀들이 QPR한테는 안 진다라는 그런 네. 마인드가 심어져 있어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7무 9패고요. 박지성 선수가 이날 아예 명단에도 없었어요. 레드넥 감독이 네. 무슨 생각이 있는지 뭐 다른 전술이 있는 건지 원래 뛰던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되니까 박지성 위기설이 또 한 번 어김없이 올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QPR 가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주장 내놓나 막 이런 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만요. 레드냅이 베스트 11 주구장창 돌리기로 유명하다면서요? 그쵸. 네. 토트넘 때 그랬고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걱정은 되는데 네. 못하면 또 바꾸겠죠. 그래도 박지성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아까 뭐 류현진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놀리게 하겠습니까? 구단주가 가만히 안 냅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QPR. 이날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네. 자 그러니까 골키퍼는 골키퍼는 잘 산 것 같아요. 누가요? 그린 골키퍼도 이날 그린, 예. 어제 경기 장난 아니었거든요. 후반전에 그린 골키퍼가 아니었으면은 한 크게 점수차로 지는 경기인데 그나마 그린 세자를 없으면 그린이라도 잘하니까 그나마 나은 건데 진짜 공격진들이 문제네요. 답이 없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넬카 지금 커넥션 돌고 있죠. 아넬카. 중국에 있으니까. 노장들 좋아해, QPR은.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다 쓴 건전지들만 네. 모아가지고. 돈은 많은데 올 선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디 쓰다 남은 것들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쓰다 남으신 분들 많이 데려오는 것 같은데 좀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완지 시티,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두 팀이 모두 상승세였어요. 스완지가 3승 3무였고 노리치도 최근에 5승 이 경기 전까지 4승 4무 상승세 두 팀이 만나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노리치가 승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리치가 압도하는. 잘하던데요. 네, 잘하던데. 예. 그러니까 선이 수완지가 좀 선이 굵은 팀들한테는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초 때도 그랬지만 항상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헌납하는 쉽게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7게임 만에 스완지가 패배를 기록했는데 기성용 선수는 이날도 풀타임 활약을 했습니다. 크게 뭐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었고 네, 워낙 팀 전체적으로 전반전에는 밀리고 있었고 네. 후반전에는 포백 라인이 중앙선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팀 전술이 바뀌다 보니까 또 수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의 위치가 그래서 좀 활약이 덜 했던 것 같아요. 미추가 이날도 2골을 넣어서 지금 12골로 선두죠. 그렇죠. 미추의 스페인 국대 승선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더만요. 그리고 B클럽에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추가 원래 공격수가 아닌데 골을 되게 잘 넣던데요. 이번에도 2골 넣은 거 보니까 스완지 와서 더 일단 스완지 데리고 것 같은데요? 와서 전술적으로 네. 거의 초반에 제로톱 전술도 막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스완지 공격진들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보니까 스트라이커는 잘 안 보이고 미추가 주로 이제 결정적일 때 찬스 위치에 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스완지도 공격 스트라이커가 그렇게
확실치가 않아서 그거에 대안으로 이제 제로톱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미추 선수 역할이 더 가중이 됐던 거라서 그래서 좀 득점이 많이 안 났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미추가 와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금 아스날에서도 데려가네 마네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 저도 보면서 확실히 다른 건 둘째치고 위치 선정하고 골 결정력만큼은 딱 넣어주니까요. 3대2까지 따라갔을 땐 좀 뒤집나 했는데. 그러게요. 프리킥 한 방에 그러게요. 기세가 꺾였죠. 다음 경기 소환지는 토트넘전인데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은 팀이니까. 토트넘도 요새 좀 상승되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지성, 기성용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번 주에 최대 빅매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극장이 있었죠.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 어제 밤에 경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그 언제부턴가 저는 엘 클라시코보다 맨체스터 더비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재작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걔네랜다. 그 두 팀이서 이제 우승 경쟁을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예전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크기 전에도 꼭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 만나면은 뭔가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완전히 거의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히 커버려서 경기가 한층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전 박지성 선수 있을 때도 그랬고 맨체스터 시티 홈에서는 좀 맨유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죠, 많이. 이번 경기도 맨시티 홈이었는데 맨시티가 홈에서 정말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대2로 맨유가 이겼어요. 지난해 사실 맨유가 맨시티한테 2번 다 졌기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라는 시각이 컸는데 올 시즌에는 서력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스토리 많죠, 근데. 너무 많았어요. 경기 내내 아주 그 선수들 간의 신경전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일단은 맨유가 루니의 2골로 앞서 나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후반전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반페르시의 슈팅 이후에 애슐리 형이 리바운드 골이 있었는데 그 옵사이드 오심이 나왔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마늘골이 나왔습니다. 3대0이 됐으면 자칫 작년에 그 6대1로 발렸을 때 그거를 좀 복수할 수 있는 분위기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됐고 어쨌든 경기는 더 재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후에 자발레타 동점골. 하지만 맨유에는 반페르시가 있었다. 역시 반페르시. 반페르시도 반페르시지만 더 재밌었던 건 나스리의 합작품. 반페르시의 프리킥이 나스리의 발을 맞고 살짝 하트도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 들어가면서 이게 결승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반 85분에 동점골이 터졌는데 네. 그 추가 시간 2분 때에 반페르시가 골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좀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나 뭔가 슈퍼스타라고 하는 선수들 보면은 항상 그런 클러치 타임에 골을 넣잖아요. 네.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2대2로 비기겠다 생각을 하고 설마 이기겠냐 했는데 마지막에 반페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드라마 각본 쓰듯이 골을 넣더라고요. 마침표는 나스리가 찍었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역시 대단한 선수는 뭔가 운도 확실히 따라야 되는구나. 클래스죠, 클래스. 네, 클래스가 다르다. 현석군이 말하는 클래스. 현석군 클래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클래스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만은 뭐 역시 반페르시 정도의 클래스는 역시 이 정도가 된다. 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페르시의 영입은 올 시즌 내내 역대급의 결과를 계속 낳고 있는데 지금 반페르시 때문에 건져가는 경기가 몇 경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올 시즌에. 그리고 반페르시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아스날도 몇 경기째 지금 수렁에서 못 나오고 있는.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게 루니가 묻혔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갈수록 루니가 뭔가 묻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래 있었으니까. 네, 살림살이는 루니가 다 챙기는데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반페르시가 계속. 이번 경기도 두 골 다 넣었는데 루니가. 하지만 루니가 있고 없고 메뉴의 경기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서 저는 뭐 루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살림살이는 루니가 다 하고. 이제 얼굴마다 반페르시가 하고. 네. 반페르시와 나스리 전부 다 아스날 출신인데 우리 아스날 가족들이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시켜줬다. 이렇게 맨체스터 극장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제
중간중간에 또 이 발로텔리가 교체 아웃되면서 만치니 감독과의 신경전도 좀 있었고 네,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는 소리까지. 네. 그동안 발로텔리와 감독 사이에 뭐 이러쿵저러쿵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어제 또 한 번 나왔어요? 발로텔리 선수가 기복이 심해서 기복이 심한데 또 자기가 못하면 또 승질내고 하니까 네. 감독 입장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이런 발로텔리 같은 선수 있었으면 바로 그냥 내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어제 교체되고 나가서 바로 벤치에도 안 앉고 네. 바로 라커로 들어갔잖아요. 멋있어. 근데 후반 때 되니까 다시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퍼디난드 동전 테러. 아, 이거 또 막판에 아주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 화면에는 잘 안 나왔는데 피 나던데. 네, 피 나오고. 네. 근데 나중에 퍼디난드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아이 던질 거면 좀 비싼 동전 던지지 왜 이렇게 싸구려 그런 얘기 동전 했어요? 던졌냐. 1파운드짜리 던졌어야지 몇 센트짜리 던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쿨하게 유머인가요? 넘어가는구나. 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그때 상황 때 조하트 골키퍼가 퍼디난드를 좀 보호해주고 이랬다고 하면서 조하트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네.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인데 차후에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보통 영국에서 관중들 그런 비매너짓 하거나 그런 폭행 사태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훌리건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찾아내서 뭐 그 서포터즈나 아니면 팬이나 관중은 뭐 그 홈 경기는 입장 불가시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꼬마애가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내린 게 그 꼬마애는 앞으로 홈 경기는 입장 못한다. 이렇게 영원히나 아니고 그렇게 판결 내리는 거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현명하게 잘한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영원히 입장 못 시키는 애한테 그 축구 못 보게 하는 것도 좀 기왕하려면 영원히 입장 못하게 하면은 그게 굉장한 뭔가 그 정도는 파급력일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일단 됐고요. 맨체스터 더비 164번째였다고 하는데 메뉴가 승리를 거뒀고 1위 메뉴와 2위 맨시티의 승점 차가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첼시가 3위인데 29점. 올해도 역시 메뉴와 맨시티 싸움으로 가는 양상이네요. 첼시하고 리버풀, 아스날이 너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들어서. 자, 어쨌든 라이벌전은 항상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32강전이 모두 다 끝났어요. 16강 진출팀이 다 가려졌는데 메뉴 마지막에 졌지만 1위를 했고 사실 이번에 잉글랜드 팀들이 첼시하고 맨시티가 탈락을 해서 부진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스날도 2위로 올라가고 연패네요. 맨시티가 요즘 안 좋죠. 그래서 만치니 위기설도 나오는데 계속 3무 3패로 이번에 떨어지고 챔피언스리그 16강은 20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저녁에 16강 조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위하고 2위하고 붙는 양상이 될 텐데 진출팀을 쭉 보니까 빅매치가 성사되면 좋을 법한 경기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메뉴, 레알 마드리드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걸리면 바르셀로나와 아스날이 또 붙느냐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바르셀로나하고 아스날이 8년 동안에 6번째 만날 기회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스날은 극도로 지금 꺼려하는데요. 네. 최근에 7년 동안에 그렇게 뭐 많이 만나서 아스날이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21초 추첨. 아무튼 재밌는 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남의 나라니까.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요새 뭐 찬스에 우리나라 선수도 없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 기성용 선수 풀타임, 박지성 선수 결장, 박주영 선수도 이번 주는 결장했고요. 구자철 풀타임 했지만 팀은 졌고요. 손흥민 선수도 3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를 했지만 풀타임을 했어요. 팀은 이겼네요. 별 활약은 없었고. 네, 팀이 이겼는데 별 활약 있었습니까? 포인트는 없었는데 네. 전반적인 그런 공격진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은 해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골도 손흥민이 약간은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로코.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별 없었는데 김보경 선수가 2부 리그지만 골 소식을 전해왔어요. 잉글랜드 데뷔 후 첫 골. 블랙번전에 후반 교체 투입돼서 한 골을 넣었네요. 네, 골 장면 봤는데 네. 수비 약간 실책에서 끊어내서 2대1 패스로 이어서 자기가 골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골 넣는. 그래서 이제 4대1로 이겼어요. 그날 경기를. 예. 그래서 마지막 골이었는데 팀원들이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첫 골이니까 그래서 축하도 많이 잘 해준 것 적응하고 같고. 있구나. 요새 선발로도 계속 나오고 이번에 교체 투입됐지만 지금 카디프 시티가 1위인가 2위인가 하고 있을걸요? 챔피언십 1위. 1위. 지금 압도적으로 1위 달리고 있어서 승격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되면은 EPL에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반면에 볼트는 어떡하지? 청룡 어디 갔네요? 청룡아! 청룡 어디? 청룡이 어떻게? 작년까지 가장 핫했는데. 네. 재작년까지. 네. 김보경 선수는 일단 순조롭게 활약을 해주고 있군요. 축구!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배드민턴 팀 코치를 맡고 있는 하태권입니다. 예,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 발전을 기원합니다. 온더 스포츠 파이팅! 온더스포츠 6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구 프로 아마 최강전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좀 대강 훑었고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봤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결승전까지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결승 매치는 그나마 좀 흥미로웠는데요. 인천 전자랜드와 상무의 대결 65대 61로 접전 끝에 상무가 이기면서 프로아마 최강전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대결은 그래도 좀 이슈는 있었어요. 인천 전자랜드가 최근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좀 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팀 운영비 5천만 원이 필요한 인천 전자랜드냐 아니면 14박 15일의 포상 휴가가 필요한 상무냐 이 이슈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군에 관한 문제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상무 100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결승전 이겨서 100연승을 달성했어요, 진짜로. 달성했고 이번에 진짜입니다, 포상휴가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연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 2009년 10월부터 한 번도 안 지고 있습니다. 이야. 전국체전, 농구대잔치, KBL 윈터리그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포상휴가에다가 한 1박 더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직접 건의해보세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승전까지 100연승을 달성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군요, 뭐. 상무가 사실 첫 경기 때 이번 대회 LG전에 고전을 해서 우승 후보답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전자랜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경희대전 첫 경기 보고 왔지만 어렵게 이겼잖아요. 전자랜드가. 그렇죠. 두 경기 모두 참 고전하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오는 팀은 상무였습니다. 경기 보셨나요? 결승전? 결승전 저는 진짜 최근에 본 농구 경기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마지막에 재밌었어요. 마지막 4쿼터. 2분에 그렇게 어떻게 경기가 넘어지죠? 왔다 갔다. 네. 정말 재밌었죠. 그 상무가 한 10석점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4쿼터 막판에 접어들면서 전자랜드가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저희 유도훈 감독 표정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프로팀이 아마팀을 상대로 아무리 상무라 하더라도 그래도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네. 아마가 우승을 하면서 또 프로팀 감독들이 또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내년 시즌부터는 좀 재미있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 농구가 이번 결승전처럼만 쭉 이어지면 참 재밌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3점이 꽤 많이 터졌죠. 네. 2분 동안. 4쿼터에 우리 태종대왕 4쿼터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문태종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역시 4쿼터에는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이분이 내일 모레면 부록인데 애를 많이 쓰시고 계셔요. 거의 다 따라왔죠. 이한권 석점으로 역전까지 갔지만 역시 상무에는 강병현. 강병현도 꼭 이 막판에 계속 삽질하다가 클러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강병현. 여자친구도 왔더라고요. 또. 네, 많이 잡혔죠. 그날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정석 씨가 운동을 했어야 되죠. 그죠? 이번 주는 또 농구 선수를 했어야 됐나요? 아니죠. 네.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지난 방송 또 야구 선수 멘트를 좀 자제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막판에 뭐 박찬희 선수의 돌파 득점도 있었고 문태종의 마지막 공격이 있었지만 아쉽게 실패가 되면서 정말 전자랜드가 석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자랜드가 1996년에 창단 이후에 대우제우스, 뭐 신세기 빅스, SK 빅스 쭉 거치면서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팀 사정도 사정이지만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하는데 너무나 아쉽게 또 준우승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무도 말이 아마추어지 거의 멤버들 오니까 프로팀 출신들이 되게 많지 않았나요? 프로팀 출신들이 거의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프로 올스타입니다. 윤호영 선수부터 시작해서. 네. 박찬희 선수 어디 갔나 했는데 상무가 있더라고요. 각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다 상무에 지금 있는 거죠. 상무도 아무나 못 갑니다, 사실. 선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 선수라고 해서 다 상무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스타죠.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네. 그렇고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구 중에 군대 관련된 거는 상무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역시 군대는 강합니다. 네. 이날 윤호영 선수 MVP 선정이 됐죠. 그래서 상무는 승승장구를 이어갔고 상무는 오는 21일부터 농구 대잔치에 또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연승은 계속 되지 않겠나. 무난한 연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잔치가 재밌을까요? 이번에 농구 대잔치 출전팀하고 조편성을 봤는데요. 상무, 그나마 상무랑 좀 게임을 할 수 있는 팀은 연세대 고려대 정도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무의 연승은 계속될 것 같다. 뭐 저는 500원 걸겠습니다. 네. 저도 걸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1,000원까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농구 프로 아마 최강전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 다 봤기 때문에 일단 개최 시기 분명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회 힘찬 PD가 얘기한 대로 시즌 전에 대회를 치르면 대학 선수들도 프로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맞춰보고 어떤 뭐 조정이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민정 씨가 나오네요? 네, 태범 아나운서만 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좋은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종석 씨랑 효석 씨도 하나씩 할까요? 아니요, 안 하는 게 좀 하지 않습니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제 목소리가 지겨워질 때쯤 되면. 네, 힘찬 PD도 하나 하고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더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선수들 스팟을 따야죠. 우리끼리 언제까지 우리끼리 할 거야. 사실 그게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하태건 의원님 거 몇 번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태건 의원님께 전달을 했어요. 뭐라 하시나요? 저희 그 지난 3회 방송 아직 그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은 3회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다 해드렸고요. 시간 되실 때 들어보시고 소감을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태건 코치님이 바빠요. 이번 주도 화순 내려가서 대회가 또 있었고 코리아 그랑프리 있었죠. 예, 계속 지금 뭐 중국도 갔다 오시고 바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아이폰 쓰시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삼성이죠. 팀이 삼성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삼성전기의 코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걸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잘하시네요. 네. 자, 나중에 제가 그 반응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눌 얘기, 저희 온더스포츠만의 본능, 잡식 본능, 동계 스포츠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도 날씨이고 한데 그에 걸맞게 동계 스포츠 꽤 경기들이 많았어요. 네,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네. 첫 번째로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가 일본 나가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이 4차 대회 단거리 종목들이 펼쳐졌고요. 2, 3차는 장거리만 했고 1차 대회에 이어서 오랜만에 4차 때 단거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단거리에 우리나라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상한 모태범 선수 있죠. 그렇죠. 우리 태범이가 좀 그렇군요. 아쉽게 이번에 메달을 못 땄습니다. 네, 5위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모태범 선수 항상 응원하고 있는데 올림픽 때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아쉽더구만요. 사실 제가 지난 그 밴쿠버 올림픽 때 모태범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바람에 많은 지인들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수없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잘 지내냐? 생각났다. 네, 모태범의 금메달 소식을 보고 저를 떠올리셨던 거죠. 네. 잘 지내니?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주인공은 모태범이 아니고 이상화 선수였어요. 네. 이상화 선수가 1차 대회 때도 500m, 여자 500m 1차, 2차 레이스 모두 우승을 했는데 이번 대회도 역시 1차, 2차 모두 우승.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 더 잘하고 있네요. 예, 뭐 약간 휴식기가 있긴 했었지만 네. 그 이후로 그냥 휩쓸고 있죠.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기록도 계속 항상 좋아지고 있고요. 있어요. 예. 1차 레이스에서 37초 63으로 1위를 했고요. 그 바로 그 이상화 선수 전에 나왔던 선수가 일본 선수였는데 37초대로 진입을 해서 다른 선수들 37초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좀 위협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에 질세라 바로 37초 63으로 완벽한 우승을 했고요. 2차 레이스에서도 0.03을 단축하면서 37초 60. 독일의 예니 울프 선수가 항상 라이벌인데 이 선수를 제치고 2차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누적 포인트는 뭐 역시 압도적인 지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내년 소치 올림픽 기대됩니다. 네, 이상화 선수야말로 지금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도 기대가 되고. 예. 네, 꿈꿔볼 만하겠네요. 단거리 선수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동양 선수들이 네. 단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희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1차 레이스에서 모태범 선수 500m 5위, 이규혁 선수 14위, 김영호 선수 20위 차지했고요. 2차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모태범 5위, 이강석 10위, 이규혁 17위, 김영호 19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3차 대회가 있었는데 장거리가 네. 있었어요. 그때 또 이승훈 선수가 10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잠잠했는데 서서히 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시기가 시기니까 네. 점점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남자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강하네요. 열심히 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 좀 부진한 네.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팀 추월도 이번에 은메달을 땄어요. 3차 대회에서. 지난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서 뭐 쾌거다 이랬는데 1년 만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은메달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이었죠. 올해 2월에 저랑 힘찬 PD가 동계체전 중계를 한번 나갔다가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 한번 갔었잖아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생각이 나던데요. 저는 그 경기 네. 보면서 그때 그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경기 장소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이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나마 국제 규격을 갖춘 길이를 갖춘 경기장인데, 오래됐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모든 대회는 다 거기서 치러집니다.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시설이 좀 낙후돼서 네, 오래되고 해서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유럽이나 선진국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가 한 15도 정도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태릉 경기장은 영하죠. 바깥 날씨랑 별 차이가 없어요. 분명 지붕이 있고 막혀 있는데 바람이 바깥 날씨랑 똑같아. 계속 들어옵니다. 바람이. 네. 그래서 춥다 보니까 뭐 선수들 기록도 잘 안 나오고 기록도 안 나오고 몸도 굽고 부상 위험도 있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좀 평창 올림픽 준비하면서 태릉도 좀 같이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보수를 해서 월드컵 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이상화, 모태범, 이규혁, 이강석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는 게 정말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느껴졌습니다. 뭐 동계 종목 잘하는 선수들은 다 기적인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워낙 지금 시설이나 뭐 이런 인프라가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쇼트트랙은 물론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쇼트트랙 얘기 나왔으니까 쇼트트랙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쇼트트랙 월드컵도 4차 대회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3차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금메달 5개, 뭐 은메달 6개 좋은 성적을 했는데 이번 4차 대회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경기, 뭐 어제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곽윤기 선수가 1000m죠. 1차에 이어서 2차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계주에서도 우승했고요.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엊그제 열렸던 거는 이제 안현수 선수하고 경쟁이 있어서 주목이 받았었던 경기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니까 계주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에 겨우겨우 이기는 남자 쪽은 아무래도 여자에 비해서는 좀 경쟁 상대들이 많이 쟁쟁하다 보니까 그런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또 강력한 라이벌로 부각이 되고 있고 요번에 또 1500m 안현 선수 우승을 했잖아요. 뭐 약간 어부지리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을 하고 항상 우리나라 선수를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서 소치 올림픽 때까지는 남자 경기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1000m, 1500m는 최근에 보면 곽윤기, 노진규, 그다음에 빅토르 안현수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 3위권 이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빅토르안 선수 이번에 그 1500m 우승하면서 보니까 러시아 코치진들이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안현수 선수가 그 1500m 우승이 월드컵에서 5년 만에 금메달이래요. 또 본인도 그만큼 감격적이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같은 데 반응 보면 되게 응원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곽윤기 노진규 이런 선수를 욕하고 안현수를 응원하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런 광경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일도 많고 사고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 많아가지고 안현수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뭐 저도 다 응원합니다. 차라리 근데 이 안현수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하면서 우리나라 견제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되겠죠. 굉장한 자극제가 돼서 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게 이번에 1500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노진규 선수가 최근 11개 대회 연속으로 이 1500m 우승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안현수 선수가 그 아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만큼 이 앞으로 소치 올림픽에서 또 러시아에서 하니까 안현수 선수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반면 여자 쪽 보면은 심석희 선수가 휩쓸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1000m 2차 레이스에서 1위, 그리고 1500m 같은 경우는 1차부터 4차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1위. 나이가 되게 어리지 않나요? 중학생이죠. 중학생 이제 시니어 데뷔한 선수입니다. 15살이라고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주니어를 평정했고 올해 시니어 데뷔해서 데뷔하자마자 평정하고 있어요. 다 평정하고 있어요. 500m까지만 평정해주면 이건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좀 힘들 것 같고요. 여자 안현수 보는 것 같은데. 안현수 등장했을 때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소치 올림픽 때까지 쭉 이어갈 것 같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적수가 없어요. 지금만 해도. 그리고 이번에 또 심석희 선수와 더불어서 김민정 선수도 활약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정 선수는 네. 쇼트트랙에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배드민턴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겨에도 있죠. 피겨에도 있어요. 광민정 선수죠. 피겨는. 김민정 선수도 있었던 아, 그래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있으니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배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네. 김민정 선수가 되게 맏언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3차 때도 좋았고 4차 때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쇼트트랙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동계 종목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피겨죠. 피겨 스케이팅. 너무 예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예뻐졌어요. 복귀 전인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네요. 1년 몇 개월이었죠? 1년 8개월 만에 1년 복귀 전. 1년 가까이 공백했었는데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렸던 NRW 트로피 대회. 저희가 지난 회에 프리뷰를 좀 했는데 이번에 실제 화면을 보니까 이것은 B급 대회가 아니다. 한 D급 정도 대회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D급 대회란 게 없겠죠. 네, 그냥 B급, A급과 차이가 있는 그런 뭐 그냥 일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는 그냥 일반 대회? 경기장이 네, 우리나라 굉장히 대학교 링크장 정도 되는 200석 규모. 네. 키스앤크라이 거기도 무슨 쇼파를 그냥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그냥 일반 우리나라에서 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그냥 키스앤크라이 존 없이 그냥 선수 끝나면 그 다음 선수 바로 나오고 지난번에 그 동계체전 저희 중계 나갔을 때도 그랬지만 뭐 점수도 그냥 나중에 그냥 알아서 챙겨보는 거고 뭐 전광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광판도 없고 예. 뭐 광고판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대회가 치러지는 거 그게 이제 전형적인 B급 대회의 모습인데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그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갑자기 삼성과 이원에서 스폰서가 붙고. 그 광고판 보셨어요? 링크 주변에 되게 어설프게 뭐 해놓죠. 달랑 3개 있었는데 다 그 우리나라 기업 3개 다 김연아 선수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스폰이 브랜드였어요? 붙고 그다음에 또 중계가 잡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도 당황을 한 거죠. 네. 김연아 원래 파워가 하면은 그냥 인터넷 중계나 아니면 가볍게 그런 정도였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트 경기 때는 이제 생중계가 못 됐던 거고 그 카메라맨 그 독일 현장에 카메라맨 분이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린 내용이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일생일대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네. 잠도 안 온다. 이걸 내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원래 없는 그런 일반적인 대회였는데 김연아 선수의 그런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대회인데 하지만 이 대회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의 기량은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을 압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1년 같아요. 8개월 만에 복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는데 시즌 최고점. 네. 쇼트에서 72.27, 프리에서 129.34점, 합계 201.61점으로 2위와는 무려 42점 차. 우승을 예상은 했지만 점수가 200점이 넘었다는 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대 네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아사다마오가 전에 했던 경기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사다마오는 190점대였죠. 아사다마오가 바로 전날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196.80 시즌 베스트를 기록했어요. 이게 올 시즌에 모든 선수들 가운데 최고점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김연아 선수가 20개월 만에 갈아엎었습니다. 올 시즌 유일한 200점대 기록을 했네요. 이미 그냥 느낌 차이로 예전에는 아사다마오하고 라이벌 구도였잖아요. 뭐 네. 08년도 그때쯤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몇 단계 이상 김연아가 앞서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하물며 프리 경기 때는 엉덩방아도 찧었는데 200점이 나왔으니 그렇죠. 좀 다듬어서
나중에 일단 세계 선수권이 3월에 있잖아요. 그때 좀 다듬어서 나오면은 얼마나 나올지 점수가.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다소 실수도 있었고 미흡했는데도 201점이 넘었는데 이게 차후에 세계 선수권 정도 돼서 완성이 된다면 밴쿠버 올림픽 때 점수를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예상들이 벌써 나오고 있더군요. 이번에도 그 뭐 프로그램 뭐 뱀파이어를 주제로 했던 것도 되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뱀파이어 키스. 갈수록 연기력이나 그런 스토리가 더 좋아진다는. 이번에 그 뱀파이어 키스 쇼트가 72점대가 나왔지만 예술 점수 같은 경우에는 34.85. 지난번 밴쿠버 올림픽 때보다도 더 높았고요. 그리고 샤샤 코엔이 갖고 있던 역대 최고 점수 예술 점수도 깼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네. 완벽한데 거기다 이제 예술성까지 그렇죠. 더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 올림픽 이후에 피겨 스케이팅 룰이 좀 개정이 되고 김연아 선수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약간 김연아를 견제하는 듯한 그리고 그런 반대쪽으로 룰 개정도 좀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이 약간 유리하게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들면은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아사다마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그렇게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트리플 악셀 시도해서 실패를 하면은 그냥 더블로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더블 점수를 받았었는데 요번에 다시 개정된 게 트리플 악셀을 시도를 해서 약간 실수를 해도 더블보다는 많이 나오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서 김연아 선수는 조금 점수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일본 선수들은 좀 잘 나오는데 요번에 또 그랑프리 파이널 얘기 나왔던 게 많이 후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땐 좀 짜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대회처럼 치러졌다. 점수도 그렇게 나왔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201점이니까 네. 그랑프리 파이널을 만약 김연아 선수가 뛰었다 그러면은 더 높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점프만 6번을 했는데 아사다마오가 이번에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트리플 점프는 3번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제대로 좀 매기면 훨씬 더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복귀해서 김연아 선수가 그때 인터뷰 내용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네. 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술적이나 이런 거는 완성이 된 상태고 이번에 경기를 보니까 이제 뒤에 점프가 뭐 트리플을 하려고 했던 것도 더블로 되고 뭐 더블을 하려고 했던 것도 싱글로 한 바퀴만 돌고 했던 것도 약간 후반부에 많이 그랬었잖아요. 엉덩방아 찐 것도 후반부 쪽이었고 네. 좀 체력적인 문제가 인터뷰 한 대로 나왔던 거고 체력적인 부분은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세계선수권 대회 3월 달에 하는데 기대됩니다. 얼마나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완벽한 연기가 나오게 될지. 쇼트에서 70점 이상도 올림픽 이후에 최초였고요. 쇼트에서 또 스파이럴을 못하게 해서 네. 이게 스파이럴이 한 4.5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스파이럴이 건데 이번에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가 70점을 못 넘겼었어요. 올림픽 이후에 쇼트에서는. 근데 김연아 선수는 가볍게 72점대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2006년에 김연아 선수 시니어 데뷔 이후에 국제대회 20번 나가서 1등이 14번, 2등 3번, 3등 3번. 3등 밑으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고요. 평균 등수 1.45등. 채 2등을 하지 않는다. 대단한 레전드의 길을 벌써부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상이 상당히 예쁘던데. 신비롭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효석 씨? 색상이. 오늘 효석 씨 되게 조용한데? 왜 그러죠? 이게 점점 회가 거듭할수록 네.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듣는 게 재밌어지고 있어요. 방청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방청객화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회에 엄청 효석 씨가 말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저번에 너무 말을 많이 한 게 아닌가. 네. 나는 반성하는. 오늘 LG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이제 또 네, 클라스. 골든글러브 특집할 때 또 네. 효석 씨가 활약을 해주시겠네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방청객 모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김연아 의상 어땠습니까? 저는 클라스 사실 있었나요?
특별하게 막 뭘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이게 괜찮고 손동작 뭐죠? 뭐 이렇게 예, 잠시만요. 네. 네, 그 특별한 뭘 놓고 봤다기보다는 김연아 선수가 복귀를 하는데 그 복귀 전에 그 느낌이 나느냐. 저는 어차피 피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못 모르고 했던 게 과연 복귀한 후에도 나올까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네. 많이 이뻐졌어요. 되게 이뻐졌고. 의상 얘기하고 외모 얘기하죠. 의상도 예뻐졌죠? 네, 의상도 뭐 좋았지만 의상도 옷걸이가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경기 끝나고 보니까 안무 쪽하고 코치진들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안무는 그대로고 안무는 데이비드 윌슨. 예, 안무는 데이비드 코치가 한국 코치들로 바뀌었죠. 코치분들이 옛날 처음 데뷔할 때. 그렇죠.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예전에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 코치하고도 외국인 코치하고 외국인 안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에서 더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도 확실히 더 독립적으로 뭔가 외국인 코치의 영향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전에 이제 외국인 코치분들하고 이제 외국에서 훈련을 할 때는 피겨하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강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코치분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같이 후배들이랑 하니까 우리 집에서 진짜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요번에도 아무래도 이제 복귀 무대니까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즐기는 마음으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봤던 김연아하고는 좀 더 다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진짜 우리나라 김연아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해서 좋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 대회가 국내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세계선수권 전에.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원래 1월에 그 종합선수권대회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국내 챔피언이 돼야 그런가요? 세계선수권을 나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한번 저희도 목동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자, 앞으로 뭐 정말 여왕의 귀환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NRW 트로피 대회하고 동시에 열린 대회가 있었습니다.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지난해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있었던 그랑프리 시리즈의 왕중왕전 상위 6명만이 겨루는 대회가 러시아 소치에서 있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사다마오가 지난번 고향에서 있었던 대회 이후에 4년 만에 그랑프리 파이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점수는 말씀드린 대로 196.80이었고요. 2위가 애슐리 와그너, 3위가 스즈키 아키고, 4위 우리가 응원했던 키이라 코르피. 네, 이렇게 됐습니다. 5위도 러시아 선수였어요. 네, 엘리자베타 토타미셰바. 안 봤습니다. 네. 저 안 봤어요. 사실 이번에 러시아 선수가 원래는 2명이 출전 예정이었습니다만 러시아의 리프니츠카야 선수가 훈련 중에 지금 왜 러시아 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 러시아는 좀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정석 씨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많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아니 러시아에서 한 대회고 러시아 선수들이 나오고 얘기해야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 소치올림픽. 러시아에서 열리는 거고 자국 대회 선수가 자국 선수들이 이러다가 러시아 가실 기세. 가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리프니츠카야 이 선수가 좀 부상으로 훈련 중에 뇌진탕이 좀 있었다고 해요. 기권을 해가는 바람에 미국의 크리스티나 가우 선수가 대신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 결국 그냥 6위로 끝났고요. 예. 리프니츠카야 선수가 14살이고 피겨 신동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러시아에서는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에 못 봐서 좀 아쉬웠고요. 정말 아쉬웠고요. 어린 선수까지 네.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 선수가 잘해요. 시니어 데뷔해갖고 이번에 2위, 3위 두 번 하고. 김연아하고 이제 자주 라이벌.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우리가 라이벌을 만들어주는. 네, 라이벌을 만들면은 훨씬 더 이제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 톡타미셰바 선수도 최근에 사실 조금 기대만 못 미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5위로 끝났고요. 아사다마오 연기 보셨나요? 네. 무난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무난하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를 안 했고요. 예, 맞습니다. 안전하게 큰 실수 없이. 그러니까 보면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또 피겨를 좋아해서 많이 봤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요즘에 되게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기술적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걸 이제는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냥 실수 없이 안전하게 해서 왜냐면 그 정도 해도 김연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1위니까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것 같고요. 그 중계 때 방상혜 해설위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더 기술적인 것보다는 안정감에서 좀 방금 정석훈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만 안정적으로만 해도 실수 없이 하면은 다 알아서 점수 잘 주고 하니까. 예전에는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김연아를 이길 수 없는 프로그램 구성이었는데 거의 성공률이 제로에 가까운 트리플 악셀을 이제는 버린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거의 시도는 안 할 것 같고. 그 코치는 그대로인가요? 그때 한창 이제 되게 유명했던 코치 있었잖아요. 러시아 코치였죠? 네. 왠지 그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닌 걸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거겠죠.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사다 마오 입장에서는 김연아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안타까워요, 사실. 마오 선수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 못 이기는데 이제 한번 이겨볼까 했더니 또 나왔어요. 왜 같은 시대에 김연아와 이렇게 만날 수 보도자료에 그런 사진들만 나와서 그런지 표정이 하나같이 울상이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김연아 선수가 재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둘이 라이벌로서 또 부딪힐 텐데 글쎄요. 저는 이번 그 두 대회를 보면서 움직임 자체가 일단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주잖아요. 스피드 면적인 측면에서도 뭐 점프 높이도 엄청나죠. 예, 높이도 그렇고. 김연아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실수해도 이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사다마오도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같이 실수하니까. 아사다마오도 뭐 좋아하는 선수인데 안타깝네요. 아사다마오도 귀여운데 사실. 네, 아닌가요? 효석 씨 취향은 아닌 걸로. 뭐 피겨 선수 좋아하는 선수 있습니까? 저는 김연아 선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쪽은 관심 없나요? 피겨 하면 김연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애슐리 와그너 선수가 2위가 됐는데요. 쇼트에서는 사실 0.52점 차밖에 안 나는데 프리에서 많이 까먹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위로 끝났습니다. 자, 큰 피겨 대회 2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피겨의 붐이 다시 한번 일겠죠? 김연아 선수 등장으로. 예, 그럴 것 같아요. 판도는 또 완전히 또 바뀔 것 같고요. 앞으로 피겨 보는 재미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3월달 세계선수권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아이스하키 뭐 요즘에 대회 있었다면서요? 예, 지금 하고 있죠. 종합선수권대회 하고 있는데 그 간만에 프로팀들 합류해서 안양알라, 하이원,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이번에 광운대는 선수는 많지 않은데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빠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팀씩 AB조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조별리그로.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봤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준결승전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결승전이 있다 그래서 좀 보고 현장 소리도 한번 잡아올까 생각 중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있어서 아이스하키도 불모지입니다만 요즘에 그래도 많은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예, 그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보통 올림픽 개최하면은 월드컵도 그렇고 개최국은 자동으로 출전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선전을 올림픽 하는데 치르고, 그러니까 일단 세계 랭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선전을 치르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랭킹도 그렇고, 그렇게 요번에 소치 올림픽 예선도 떨어졌고,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아지겠죠.
뭐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활약을 할 거고, 그리고 요번에 그 안양할라 네. 팀 격으로 유럽에 할라 팀이 생겼어요. 무슨 지금 얘기죠? 핀란드 리그에 네. 유로할라라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핀란드 리그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리그를 같이 뛰는 거죠. 팀을 스폰서가 생겨서. 할라. 예, 할라에서 만든 팀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더 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뭐 아이스하키 쪽은 많이 저변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군요. 조금씩 그런 식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기대를 하고 있고, 종합선수권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아리 리그가 있습니다. 그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신 게 그거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학 동아리 팀이 이제 수도권 쪽에 4개 팀이 있는데요. 고려대하고 연세대는 오래된 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광운대학교 제가 몸담고 있는 정석군하고. 대학생입니까? 그냥 그 이제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팀인데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4개 학교가 약간 프리시즌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동아리끼리도 해서, 또 대회를 이번에 하는군요. 처음 만들어서 네. 치르고 있어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서로 이제 자기네 팀들이 활동하고 있는 링크장에 가서 게임을 하고. 각자 홈구장이 있나요? 광운대학교는 광운대학교 링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구장이 있습니다. 예, 고려대학교도 고려대학교 링크장이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성균관대는 수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앤어웨이식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서 막 같이 시합 뛰고 이제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대회고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광운대학교가 저번 주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성균관대 1대0으로 간신히 이겼는데, 예. 참 힘드네요. 성균관대를 상대로. 예. 서로 동아리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고려대, 연세대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이제 성균관대랑 저희 광운대학교는 서로 이제 1승 상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1대0으로 이번에. 예, 간신히. 저도 게임을 이제 뛰면서 느낀 거지만, 참 가관이었습니다. 왜요? 뭐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실력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참 한편으로는 참 재밌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슬프다. 저희는 그래도 순수 아마추어 출신인 것을 감안해서 다 똑같죠, 뭐 다른 팀들 마찬가지고. 근데 연고대는 참 잘하더라고요. 예, 연고대학교는 직접 붙어보니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약간 선수 출신도 약간 섞여 있어서 그런지. 네. 성균관대 1대0으로 이겼는데 연세대 고려대하고는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운대학교 게임 저희가 떴으니까 고려대학교랑은 이제 첫 경기였는데 고려대 원정이었거든요. 네. 4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4대2? 예. 많이 차이 안 나는데요?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3피리어드 되니까 그게 밤 10시 반에 경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관 시간이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3피리어드가 되니까 밤 12시 다 돼가잖아요.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서? 제가 체력이 그때는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리 3피리어드 때 골을 먹어서 그렇게 졌었고, 그다음에 연대 목동 경기 원정 갔었는데 그 경기는 5대0으로 졌습니다. 어려웠군요. 네, 한 골을 못 넣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 동아리들 전력차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오래된 두 팀은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전반기 끝났고요.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한 주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다시 이제 홈팀 가졌던 팀은 다시 어웨이팀 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반기 3경기가 남았는데 잘해야죠. 이번 주 고대 정석군이 저번 주 못 나왔거든요. 성균관 게임 때. 지난번에 못 나오면 리스크가 큰가요? 정석군이 좀 있나요? 정석군이 저희 팀에서 그 수비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큰 역할 정말입니까? 네, 큰 역할을 맡고 있는데 빠졌는데 이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드냅 스타일로 그 멤버 그대로 다음 청대전에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난주에는 건강상 장애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그래도 성균관대전은 또 승리를 좀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고대전도 잡았으면 네. 좋겠네요. 이 두 분이 아이스하키를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런 쪽 얘기를 많이 예. 하려고 합니다. 제 권한대로. 앞으로도 많은 스토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 쪽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뭐 이달 말이나 해서 동아리 리가 끝날 때쯤 해서 한번 손님들 모셔놓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구 쪽 예.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골든글러브가 이번에 안 하나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원래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9단 문제 때문에 선수협 쪽하고 좀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좀 결론이 안 났어요. 예, 그렇죠. 행사를 그런 할지 안 상황이라서 지금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가 골든글러브 선수들을 직접 선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괜찮으시면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전반적으로 야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럼 네. 어떤 식으로 그냥 저희가 잘하는 선수 뽑으면 되는 건가요? 뭐 잘하는 선수 치려면 좋아하는 선수 뽑아도 되고요. 인기 투표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초대 손님 있으시면은 불러 모셔다 놓고 예,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게스트를 한 명 섭외 중에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예, 기대를 다음 주에 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더 스포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